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139페이지에 있는 스토리는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스토리텔링을 체크 포인트에 해놨거든요.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그 포인트 바로 밑에 있는 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표를 암기를 하세요. 제가 만든 겁니다. 논리구조를 이 표를 통해서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아서, 안 그러면은 되게 혼란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얘가 반듯하게 안 그려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선호를 시연한다고 선호시연을 가정합니다. 선호시연. 그 다음에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량. 세 번째는 균형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균형 예산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기출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필요한 만큼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만큼 돈이 거치느냐 이런 뜻이야. 예산이 실제로 달성이 되느냐, 필요한 만큼 거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를 1, 2, 3으로 할까? 여기 린달 모양 뒤에는 안 쓸게요. 두 번째 보행 모양. 세 번째가 사무의 승 모양. 자, 얘네들은 셋 다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 자, 진정한 선호를 시연한다고 가정하나요, 안 하나요? 가정하죠. 얘도 해야, 얘도 가정합니다. 셋 다 깔려있어요. 전부 다. 선호를 시연한 순간 내가 뭘 내야 되나요? 돈 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쳐요. 필요한 만큼 돈이 거칩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돈이 거쳤으니까 공공재 공급돼야 안 돼요?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적정 공급량 조건이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개 편익의 합과 뭐가 같아질 때 한 갭이요. 사무에서는 1번 균형이니까 MRS 합과 뭐가 같아질 때 M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선호를 시연한다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뭐가 가능해요? 순수 공공재는? 그렇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급이 일어날까? 과소하다. 과소, 돈이 안 거쳐요. 그로 인해 무슨 실패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거 솔루션입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네 번째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이 과소 공급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선호를 시연한다고 가정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선호 시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네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드러내도록 표출하도록 장치를 내가 만들겠어. 정부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러내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해서 유인제도다 이렇게 불러요. 유도하는 거야. 네 선호를 드러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손해볼걸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손해가 나게 만들어버리는 장치입니다. 그건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서운 메커니즘이죠. 내 손을 드러내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과소 공급. 무임승차 문제의 과소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고 이 세 개의 모형은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OX? O. 아까 보기 봤잖아요. 린달 모형은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겁니다. 이 세 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고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크
그로브즈가 얘기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로브즈가 배신해요. 그로브즈, 레아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있는데, 자, 체크를 해두세요. 메인은 수요 표출 메커니즘 하면 얘를 얘기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클라크 또는 클라크 그로브즈 거를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 하고, 그로브즈, 레아드는 얘들을 언급할 때만 거기에 관련해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메인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클라크 그로브즈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러면요. 재정학 연습 139페이지로 옵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제목에 그 스토리들이 다 써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목을 꼭 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목이 무임승차자 문제와 수요 표출 메커니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계 이론이 무임승차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를 표출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무임승차 문제의 발생 원인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죠. 공공재가 가지는 특징 중에 비경합성 때문인가요? 비배제성 때문인가요? 비배제성, 그죠? 저 끝에 있네요. 비배제성으로 인해 밑줄.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을 공공재 소비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용의자의 딜레마인 보수행렬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수행렬표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수행렬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를 출제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찍어야 됩니다. 그럼 찍으려면 감각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찍을 때 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조상님의 묘를 잘 안 써도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꾸 지식을 드러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버리더라도. 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로등이 설치되면 A, B 두 사람이 모두 소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에 따른 편익이 있을 거고 비용이 들 거예요. 비용은 1,000만 원이 든대요.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각입니다. 편익이 800만 원어치 편익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가로등 설치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두 가지 대안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수행렬표로 그려보기를 합니다. 저기 찬성, 반대라는 전략이 있고요.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내가 가로등이 설치되면 편익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익과 비용을 다 고려해야겠죠. 이때 둘 다 찬성을 하면 반띵합니다. 얼마씩 내는 거죠? 500씩 내고요. 그 다음에 한 명만 찬성하면 1인 찬성이면 혼자 독박을 씁니다. 얼마? 1,000만 원. 자, 그러면요. 공공재 공급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편익도 발생하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둘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뭐가 커지도록? 순편익이에요. 넷 베네핏은 총 베네핏에서 뭘 빼면 되나요? 총 비용을 빼면 됩니다. 얘가 커지도록 의사결정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갈게요. 둘 다 찬성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둘 다 찬성하면 A의 순편익 구합니다. 둘 다 찬성하면 비용이 어때요? 반띵. 얼마? 500. 가로등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둘 다 찬성했으니까 그때 A가 누리는 편익은 이해되죠? 그럼 순편익은 300. 그럼 얘가 300이니까 얘도 얼마?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갑니다. A만 찬성하고 B는 반대했어요. 그럼 한 명만 찬성하면 한 명이 독박 쓰죠? 그러면 누가 독박 쓰나요? A가 얼마네요? 근데 죄송해요. 800은 똑같고 비용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럼 얘는 순편익이 얼마? 마이너스 200.
자, 반대하는 사람은 비용은 안 내고 편익만 누릴 거예요. 무임승차하니까. 그럼 얼마 편익이? 순편익이? 자, 이 두 개 구하면 끝납니다. 여기는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걸 가져와서 대각으로 뒤집어 써주면 돼요. 얼마? 800 마이너스 200. 자, 둘 다 반대하면 비용도 안 내고 0. 편익도 얼마야? 둘 다 0이니까 0, 0입니다. 순편익가.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에요. 요거 두 개만 찾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A가 찬성하면 B는 찬성 반대 중에 어떤 게 순편익이 크다? 그렇죠? 그 다음 A가 반대하면 찬성 반대 중에 어떤 게 순편익이 크다? 0이 크네요. 자, B는 5할 전략이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구집하잖아요. 찬성 반대? 반대. 그렇죠. A 갑니다. B가 찬성하면 A 찬성 반대 어떤 게 더 순편익이 크다? 반대. B가 반대하면 A 앞에 거 어떤 게 순편익이 크다? 둘 다 반대하게 돼요. 결국은 공공재인 공급이 안 됩니다. 왜 둘 다 반대할까요? 무임승차가 가능하니까. 자, 이 전략보다 개선이 있는 곳이 있나요? 여기보다 개선이 되는 곳. 어디로 가면 둘 다 개선이 일어나나요? 맞죠? 여기로 가면 되죠. 300씩 순편익이 커지잖아요. 여기가 개선이에요. 그럼 여기 파리토일적이 아니에요? 개선이 가능한 상태는 파리토일적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지만 파리토일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를 찾는 거는 나중 문제고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디어는 두 사람이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호를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 바로 위에 개인 B 글씨 있죠. 여기 B. 그 위에 보시면 순편익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좀 쳐두시고 이 표를 읽으실 분은 이해할 때 순편익으로 구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위에 쓰세요. 순편익은 총편익에서 뭘 뺀 거? 총비용. 야, 난 좀 어려운데 이거 보생열법 찾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버려도. 이 문제가 쉽게 내진 않아요. 이런 걸 줄 때. 자, 맨 마지막 가로 2번.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2번만 한 번 더 별표하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거. 이와 같은 결과가 파리토 비율적인 게 균형이 되는, 내시 균형이 되는 이유는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 때문에 밑줄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들도 생산된 공공재 이용이 가능하므로 각 개인들이 밑줄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배제성, 무임승차 끝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정부가 여기로 가도록 들어옵니다.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는 유인 제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넘기시고.